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15번째 편인 맹산군 열전입니다. 맹산군 열전은 그 전편들과 달리 선비들, 지식인들을 우대하였던 그 특별한 재상들의 어떤 기록입니다. 4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편이 맹산군 열전입니다. 맹산군은 제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전문이고 그의 아버지가 전영인데 전영은 그 제나라 왕인 위양의 그 배다른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재능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장수로서도 활약을 했고 후에는 재상으로서도 활약을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수로서 그 활약을 하면서 성과를 만들었을 때 이란은 한나라가 약간 그 힘이 없을 때 위나라에게 그 겁박을 많이 받았었을 때입니다. 비록 그 합종에 의해서 6개국이 그 나름대로 화친여 과정을 그 맺고는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상황 서로 간에 어떤 침략을 하기도 하고 했었던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나라 입장에서는 한나라를 편들어서 위나라를 여러 번 그 혼내주는 전쟁을 치렀고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름대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그 왕의 부름을 받고 높은 직위에 올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위나라와 한나라에 가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정세라든지 국력에 대한 어떤 비교도 하고 하면서 그 한나라 위나라가 제나라에 복종해야 된다. 지금 그 당시에 그 제나라가 강성했었을 당시에 그 강성함을 주변에 인정받으면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듭니다.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제나라에서는 제나라 왕은 뭐 재상으로까지 그를 높은 지위까지 올립니다. 네, 이럴 때 그 재상으로 쓰던 전영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산이나 그 권력이 강한 자는 많은 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약간 귀하지 않은 신분의 어떤 그 첩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자식이 전문이었습니다. 근데 전문은 그 처음에 태어날 때 5월 5일 날이 그 당시에는 뭐 그 길하지 않은 날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풍설에서는 5월 5일 날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면 커서 애비에게 위험을 주고 여자아이면 애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아이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못닥지 않은데 5월 5일 날 태어났으니 저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서 인연을 끊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낳은 애미 입장에서는 떠내보낼 수 없어서 키우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떠내보내지 않고 키웠음을 나중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노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뜨면 자식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전문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어떤 그 사건은 아니고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형이 현명함을 나타나는 건데 그 아버지를 뵙고서 아버지께서는 재상의 지위에 오르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나라에 복종하도록 한 것의 어떤 그 혜택으로 만호의 가구가 있는 곳을 봉지로 하사받아서 그 서로에까지 올라갔던 게 이 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많은 봉호를 받고 그다음에 그 부가 확장돼 가고 있는데 그 배움은 그러니까 지식인들과 교류가 조금 부족하다. 아녀자들과 노비들까지 호화로움을 즐기는데 정작 그 선비나 이런 빈객들을 맞이하는 일이 소홀하다 보니 주변의 어떤 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맞는 말이다 생각해서 그러면 너가 그 일을 그 소임으로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부터는 많은 이름 있는 어떤 그 선비들이 맹상군의 아버지 전영의 집으로 찾아가면서 기식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지혜들을 뽐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지혜를 전수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몰랐던 지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소통을 하면서 명성도 높아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왔었던 빈객들이 자기들을 대접하는 그 전문의 어떤 그 품성을 보고 그 아버지에게 만약에 그 공께서 세상을 떠나고 후계자를 만든다 한다면 그 전문을 후계자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그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영이 돌아간 후에는 봉업인 그 서럽까지 전문이 하사받고 아버지의 직위까지도 물려받으면서 어떤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맹상군 그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비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에피소드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기 땅과 어떤 명성에 의해서 주변들에게 이제 평이 맞게 만들어지기를 대단히 현명한 사람으로서 평이 주변에 전달되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재 욕심이 많은 진나라에서 이 맹상군을 어떻게든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소왕의 동상을 볼모로 보내고 맹상군을 청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지금 그 진나라에 가게 되면 당신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써더라도 그 진나라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수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의도와 맞지 않게 진나라는 맹상군을 데려가지 못하고 다시 볼모로 보냈던 동상을 다시 진나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진나라는 그 제나라한테 맹상군을 청합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과 달리 그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그 이웃 국가에서 정중하게 누군가를 청하면 그걸 부정하면 적의가 있는 거로 관주해서 침략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 이와 같은 요청에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상군이 그 데리고 있는 몇 명의 어떤 그 빈객들을 그 대동해서 그 진나라로 갑니다. 근데 진나라에 갔다 하더라도 진나라에는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제 나라에서 난다 긴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뭐 그게 뭐 출중할 것 같지 않고 그도 마땅치하게 생각한 상태에서 약간 음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 나라를 위한 일이지 진나라를 위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직위에 쓸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또 돌려보내면 제 나라엔 복이지만 진나라엔 화가 될 수 있으니 이유를 들여서 여기서 계속 붙들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그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그 조언을 합니다. 또 그게 옳다 생각해서 가두게 되는데 이게 깜빵 같은 데 가두는 건 아니고 볼모 형태로 어딘가에 이제 가둡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방법을 찾는데 지금 뭐 그 관리들한테 요청해 가지고는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대신 애첩에게 뇌물을 줘서 그 애첩을 통해서 자기가 방면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연통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연통을 받은 애첩 하나가 제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 나라 귀한 특산품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특산물을 벌써 왕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 맹상군에게서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우 겨드랑이 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흰털 부분 그걸 빼가지고 만드는 옷인데 그게 뭐 대단한 물건이라고 그게 특선물이다 보니까 그걸 애첩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난감한 상황인데 그 중에 빈객 중에 한 친구가 또 도둑질하는 일각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 바쳤던 물건을 훔쳐와서 그걸 애첩에게 전달합니다. 그 애첩은 고맙고 즐겁게 그걸 받고 그 소왕에게 애걸해서 그 친구를 방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방면하자마자 그냥 죽어라 나살라 하고 그냥 그 나살라 하고 그 젠나라 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먼 길을 마다않고 쭉 가다 보니까 국경쯤 갔는데 마침 그게 그 새벽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녘 좀 더 지나면 날이 밝고 문이 열리면 나가면 되는데, 이게 쫓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빨리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 굴뚝 같은데 문이 안 열리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는 닭이 울려야만 그 밝았다 싶어가지고 문을 여는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빈객으로 있는 친구 하나가 동물 소리를 그렇게 잘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 소리 내는 그 친구가 다구리가 많은 곳에 가서 그 울음소리로서 닭들이 울게끔 만들어서 그 다음에 새벽이 왔음을 알리고, 그리고 성문이 열리게 해서 안전하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빈객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생명이 그 보호됐던 그 첫 번째 이제 케이스인데, 그 두 번째 이라는 그 참 약간은 이게 좀 저거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나라가 이제 그런 식의 그 위험을 자기한테 뺏은 거를 볼모로 해서 그 어떻든지 무슨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이제 굴뚝 같았는데, 그 당시 마침 이제 수년에 걸쳐 가지고 제나라가 한나라 위나라를 도와가지고 초나라를 침략하면서, 진나라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나라랑 그 침략하면서 사소한 어떤 영토를 갖다가 뺏기고 막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큰 험이 되지 않을 때이다 보니까 맹산군도 그 전쟁의 어떤 방향을 진나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로 돌리니까 그 제나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방향이 진나라로 가서 행복하고, 갑자기 이제 진나라는 갑자기 자기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그 한나라하고 진나라하고 그다음에 위나라가 합심해가지고 주나라하고 합서 자기네를 침략한다니까 걱정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그 소대라고 하는 친구가 그 당시도 여전히 있었을 때인데, 이제 그 가운데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는 게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개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주나라는 작은 나라에서, 황제의 나라지만 작은 나라인 상태에서 변변치 않은데, 그 제나라가 한나라 위나라를 독려해가지고 진나라를 침략한다고 하면서 서주에게 전쟁 물자를 데려라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나라에 붙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상태에서 이럴 수도 없는 저럴 수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소대가 나서서 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대신 각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대가 활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대가 얘기하기를, 지금 맹산국께서 그 분한 마음에 지금 진나라를 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알다. 근데 만약에 진나라를 쳐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는다라 한다면 그게 제나라의 어떤 복은 아닐 것이다. 왜냐? 지금 제나라가 그 한나라 위나라를 그 도와주기 위해서 초나라를 침략했을 때 얻은 약간의 땅들이 있는데, 그거 누가 가졌냐? 위나라랑 한나라가 나눠 가졌지 않았냐? 이런 것처럼 애쓴 건 제나라고 같이 함께 하면 전쟁했던 한나라 위나라는 그 덕에 땅도 얻었다. 부강해진 거 아니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나라가 한나라하고 위나라를 그 전쟁에 참여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서주한테 전쟁 물자를 늘어간다 한다면, 진나라는 위태롭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나라하고 위나라는 부강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위태로워진 진나라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갑자기 한나라하고 위나라는 제나라를 만만히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또 사태가 역정되니 굳이 진나라를 겁박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약간의 한 가지 수만 잘 쓰면 서로가 좋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맹산국께서 사람을 보내서 진나라에게 이번에 어떤 전쟁을 진나라에게 치려고 하는 건 전혀 없다. 다만 그 진나라가 지금 볼모로 데리고 있는 초나라 회항을 지금 방면하고, 그리고 그 서로가 화평한다 한다면, 그리고 그 이제 초나라가 갖고 있는 일정의 땅을 제나라에게 다시 반환한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어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고 했더니 진나라 입장에서는 제나라가 지금 초나라가 갖고 있는 일정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니 그 왕을 반환하기 위해서 딱 그러면 내가 볼모로 갖고 있는 왕을 초나라 왕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 초나라는 왕이 돌아왔으니 진나라가 원하는 땅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한나라 윗나라는 그 제나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병력이 소실될 거를 생각했는데 없어지니까 회피하고, 주나라도 역시 전략 물자를 그 제공함으로써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했으니 행복하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전쟁 없이 서로 얻을 수 있는 행복한 어떤 관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 같은 것도 보면 합종책을 썼었던 어떤 소대가 매 열전마다 나와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에피소드 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맹산군에 대한 위치는 되게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시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 시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됐었을 때 그 당사자는 위험에 빠집니다. 바로 그 따라지는 게 뭐냐면, 마침 그 약간의 어떤 평화가 이루어질 때쯤 한 자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맹산군이 많은 시기를 받고 있었던 차에 전시성을 갖고 있는 전축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게 대단히 놀래기도 했던 때, 혹시라도 그 맹산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루머, 그다음에 거기 음해가 나름대로 그 자기의 어떤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 같은 말과 연계되다 보니까 도망을 갑니다, 이웃나라로.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과 자기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 모함으로 위기에 놓쳐서 더 이상 그 제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시기가 됐는데, 그 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가 두 번째 생명이 유지되는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름대로 사인으로 있는 위자라고 하는 친구가 개인적인 사물을 보는데, 거기서 개인적인 사물을 보는 과정에서 봉지에서 오는 많은 어떤 세를 거둬들이고 지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출했던 대다수의 어떤 금액을 어떤 상황에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걸 그 맹산군에게 허락받지 않고 처리하다 보니까 맹산군이 대노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 업무에서 배척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 혜택받은 그 사람이 맹산군이 어떤 위험에 빠졌었을 당시에, 맹산군은 그 충성을 다하는 신하이지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자결을 하면서 그것을 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도 갑자기 나름대로 어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남의 죄를 갖다 털기하고 본인이 자살을 할 정도니 얼마나 놀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놀램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그것이 모함이었지 실제 이런 일은 아니다 해가지고 그 맹산군을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맹산군은 이런 어떤 위험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내 명예 못 지켰다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출가를 하지 않고 봉지에서 은거에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모정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주변에 커다란, 그러니까 소대는 소대 나름대로 합정책이 무너지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 맹산군과 또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 위치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진나라에서 도망왔다는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열애라고 하는 자인데, 이 자가 제나라 어떤 신하들에 의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재상이 됩니다. 근데 이 재상이 돼 가지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나라와 어떤 화친을 맺으려고 무지하게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대 입장에서는 진나라와 제나라하고 화친을 하게 되면 합정책이 무너지게 돼서 그 누군가가 위태로워질 거라는 생각에 이 열애라는 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열애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후 사정을 갖다가 맹산군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맹산군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한 상태에서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게 양우라고 하는 위엄이라고 하는 진나라 재상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지금 진나라 장수로 있는 열애라고 하는 자가 지금 도망쳐 와서 지금 제나라 와 있는데, 제나라와 진나라가 어떤 모정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애써왔었던 양우의 위치가
이 열애라고 하는 자에 의해 가지고 위태로워질 것 같다. 그 자가 하려고 하는 짓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나라와 제나라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돈독해진다면 분명한 거는 그 양우 공께서 나름대로 제 위치를 유지해 가면서 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기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게 또 나라에서 도망간 놈인데 그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이 양우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나라를 갖다가 침략을 해버립니다. 화핀을 깨버릴 침사로. 그리고 그 열애라고 하는 자가 신뢰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제나라와 화친해서는 안 된다고. 차라리 우리가 위나라와 화친을 한다면 위나라와 합세서 제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만약에 제나라와 우리가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나라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위나라와 조나라, 한나라, 그다음에 천나라가 연합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 위태로움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끊고 제나라를 침략해서 그 자를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양우의 의지대로 소왕이 허락을 했고 그리고 제나라를 침략하면서 그 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애가 그 악하고 나쁜 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애의 어떤 그 부상으로 해서 맹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도 더욱더 어려울 수도 있고 소대의 위치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양우의 위치도 또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의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연합해서 그들의 적을 또 다른 적을 무찌르는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아무튼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맹상군은 관직에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왕도 또 맹상군의 위치를 갖다가 그렇게 뭐 높이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척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어떤 뭐 왕들도 또 맹상군의 위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 어떤 재상의 위치에서 물러났었을 때 어떤 심대한 어떤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재상으로 있었을 때 한 3천여 명 정도 되는 빈객들이 내항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뭐 내세우고 자랑을 했는데 그 재상의 자리에 물러났던 이 자들이 다 어딘가를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참 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허탈해하고 있었을 때 그 곁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빈객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풍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풍안이라는 사람이 맹상군을 만나서 맹상군이 갑작스럽게 보직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좀 슬픈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누렸던 권세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느끼게 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다. 내가 가서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차 하나만 달라고. 마차를 타고 가야 또 어떤 폼이 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차를 타고 진나라로 초작합니다. 그래서 맹상군의 얘기를 합니다. 맹상군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속에서 재상 일을 충분히 잘 했는데 뭐 위나라나 초나라의 어떤 음해로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내부의 어떤 적들에 의해서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지금 한가로워 있다. 근데 그 안에 단지 한가로움이 여유가 아니고 약간의 슬픔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나라 왕께서 그를 초빙하여 높은 직에 쓴다 한다면 분명히 그는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수자도 빨리 그를 초빙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진나라는 억시 일전에 했는데 이번엔 진짜로 데려와서 높이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대를 했는데 그 말이 끝나고 사신이 출발할 때쯤 이 풍안이 먼저 출발합니다. 제나라로. 그리고 제나라 가서 제나라 왕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유사를 합니다. 지금 유사를 하는 이런저런 나라를 유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나라에서 급히 온 이유가 있다. 진나라에서 지금 사신을 보내서 맹상군을 초대하려고 한다.
근데 제 나라에서 맹산군의 직위를 박탈하고 지금 야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나라에 큰 복이 될 것이고 제 나라에 큰 화가 될 것이다. 만약에 지금 제 나라에서 맹산군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데려와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 복이 될 것이다. 지금 제 나라에서 쓰지 않고 진나라로 간다면 위태로울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그 제 나라 왕도 맞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맹산군을 다시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봉지의 땅을 그 다시 그 하사해 줍니다. 그 후로 어떤 그 맹산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두었던 사람 중에서 혜택을 받았던 또 다른 어떤 케이스로서 이 풍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풍안은 어떤 그 또 다른 그 일도 만드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만들었던 이 풍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관직에 올랐었을 때 많은 또 빈객들이 오니 그걸 또 내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산군께서 관직에 없을 때 도망갔던 저자들이 또 다시 그 내가 관직에 있다고 찾아오는 게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혼내줄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사람이라는 게 필요하면 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떠나는 게 인지상정이다. 굳이 그거 가지고 마음을 쓴다면 대인으로서 그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대인배로서 그냥 여유롭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조언을 하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빈객으로서 찾아와서 맹산군 주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전 70편에서 네 사람의 어떤 그 재상들이 많은 선비들을 거두어 함께 한 것에 대한 어떤 칭송의 첫 번째 편으로서 그 맹산군을 의개한 경우입니다. 이상으로서 그 맹산군 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